네, 연말정산은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연말정산이 너무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굳이 뭐 세부적으로 잘 몰라도 그대로 자료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세세하게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이 자료를 냈는데 이 국세청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세요. 분명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례 1입니다. 나주부 씨 경우인데요. 자, 이게 여성들이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소기업에 취득하면 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청년이나 고령자는 잘 아는데 여성, 특히 이 경력 단절 여성에게 해주는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주부 씨도 놓쳤는데 이 나주부 씨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2017년부터 이게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중에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간 세액의 최대 70%까지 200만 원 한도로 이게 세금을 돌려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주부 씨의 경우에는 내야 되는 세액을 만약 302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한도 200만 원, 200만 원까지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력 단절 후에 이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면 이 혜택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2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나 대학 씨입니다. 이분은 지난해 대학을 다니면서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네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교육비는 공제가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본인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게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되죠. 즉 한도액 없이 납부액의 15%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부양 가족에 대해서 교육비를 썼다 그러면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15%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자, 이 사례에서 나 대학 씨는 이게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걸 본인이 일해서 갚고 있죠. 그래서 전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1년을 냈기 때문에 600만 원 교육비를 썼죠. 이게 전액 공제되고 600만 원의 15%, 즉 9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혜택입니다. 자, 다음 사례 3은 이 오피스텔에 사는 나글로 씨입니다. 이분은 오피스텔 살면서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 5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월세 50만 원 세액 공제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는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말정산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 세액 공제 절대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월세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뭐 집도 되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심지어 뭐 고시원도 됩니다. 그 집에 주거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이 월세 세액 공제 받습니다. 근데 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15% 또는 17%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 나글로 씨의 경우에는 이게 연봉이 좀 작죠. 그래서 이분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7%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또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8호제곱미터 이하거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면 됩니다. 이건 5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충족되면 됩니다. 엔드가 아니고요. 즉 85제곱미터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 이하면 월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글로 씨는 이게 오피스텔에 연 600만 원 월세를 냈죠. 그런데 여기에 17%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7%인 102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례 3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나대출 씨의 경우입니다. 자, 이름이 좀 어렵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렇게 좀 거창한 말을 쓰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거기에 내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국세청 자료 보니까 이 나대출 씨는 요 혜택을 애초에 좀 놓쳤다고 하네요. 왜 놓쳤냐고 하면 이 규정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1주택자여야 되고요.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예전에 4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4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를 안 받았는데 알고 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다. 이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대출 씨는 이게 집이 아니라 분양권이죠. 그런데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역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된다 그러면 이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전액을. 뭐 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자, 만약에 나대출 씨가 이거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저 예에서 보듯이 나대출 씨는 지금 월 40만 원을 내고 있죠. 그럼 연으로 하면 연 480만 원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80만 원을 이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해주죠. 본인의 소득에서 그만큼 빼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지는 좀 다르겠는데 여기서는 실효세율을 7%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48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으로 33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적지 않죠. 자, 이렇게 나대출 씨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 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해줍니다. 다음 사례 보시죠. 자, 사례 5는 나전세 씨입니다. 이거는 용어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죠.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분은 매월 100만 원씩을 원리금을 갚고 있네요. 그럼 얼마나 소득공제를 해줄까요? 자, 우선 이거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무주택이라고 하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규모 제한도 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사셔야 됩니다. 8호제곱미터죠. 그 이하에 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전세 씨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 한도 400만 원 한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적용이 되죠. 한도까지 적용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400만 원도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연 실효세율 7% 가정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게 청약.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청약통장 붙죠. 이 청약통장에 붙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례 6을 보면 이분은 두 가지 혜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연말정산이 이게 자동화됐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게 알지 않으면 분명히 빼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좀 잘 보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청약 씨 한번 예를 볼게요. 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나청약 씨는 2021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을 갚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23년 1월에 은행으로부터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세금 혜택을 받을까요? 자, 우선 두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것도 세금 혜택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요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고 그리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뭐 유주택자가 청약통장 부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좀 우습죠. 그리고 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청약통장에 붙는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청약 씨는 1번의 경우에도 또 혜택이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결국 1번과 2번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청약 씨 경우에는 1번, 즉 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7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720만 원과 게다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을 더한 것에 40%를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도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400만 원까지예요. 자, 근데 이분은 뭐 한도가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입액의 40%니까 384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두 가지를 합쳐서 3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좀 달라질 터인데 그냥 실효세율 7% 가정을 할 경우에 이게 384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7만 원 정도를 절약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연말정산에서 잘 놓치는 6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국세청 얘기 들어보면 요 6가지 사례에 있어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보면 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말정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몇 번 안 해봤고 또 새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연말정산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좀 이런 공부 많이 하셔서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에게 돌아가는 연말정산 혜택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올해부터는 뭐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이 해당되는 경우를 가급적 분석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도 이게 해당될 법한 분들에게 이게 팝업으로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나름 국세청에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게 본인의 사정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에서 통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